노숙의 기억. 5. 배고프고 고달픈 노숙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난 뜻하지 않게 한 절도범의 도움으로 배고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채 어둠이 가시지 않았던 이른 새벽, 난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밤을 지새우고는 사람들이 하나둘 역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밖으로 나와 신림동을 향해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전날에도 역시 물 이외엔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다. 신림동 일간들 별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건 어딜 간들 마찬가지였다. 그냥 습관처럼 신림동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 멀리 2호선 봉천역이 눈에 들어올 즈음 갑자기 고파야 할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이거 뭘 먹었다고 이거 똥이 마렵고 그래 이거? 난 급히 근처 건물 화장실 몇 군데를 들어가 봤지만 야속하게도 화장실 문들은 죄다 자물통으로 잠겨 있었다. 멀리 봉천역이 보이긴 했지만 참고 거기까지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봉천역으로 가봐야 그 역은 표를 구입해 개찰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의지는 주변 지형 지물에 대한 지식이 절대 필요한 직업이다. 특히 공중 화장실의 위치나 특이점 등은 반드시 숙지해 놓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배는 점점 더 아파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주변을 보니 거리에는 하나둘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덩달아 똥물 곳을 찾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봉천시장 입구 중국집이 떠올랐다. 그 중국집 화장실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었는데 워낙 낡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장실 문을 굳이 잠궈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냈다. 중국집은 길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난 망설일 틈도 없이 한산한 도로를 가로질러 중국집이 있는 봉천시장 쪽으로 내달려 중국집까지 한달음에 도착해 논스톱으로 화장실로 달려 들어갔다. 역시 예상대로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다. 심하게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만에 하나 그 화장실 문마저 잠겨 있었다면 난 틀림없이 바지에 똥을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화장실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 언젠가부터 1층 중국집에서 새어나오는 짜장면 냄새가 내 후각을 자극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와중에도 짜장면 한 그릇 생각이 간절했다. 급한 속을 다 비우고 나니 배가 더 고팠다. 하지만 내게 짜장면 아니라 단무지 하나 사 먹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난 다음에라도 혹시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면 꼭 짜장면부터 한 그릇 사 먹으리라는 다짐을 하며 볼일을 마치고 힘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화장실 문 앞에 웬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서 있었다. 깜짝 놀라 멈칫 두 사람을 쳐다보는 나를. 두 사람은 난데없이 내 양옆으로 오더니 양쪽으로 내 팔에 팔짱을 끼웠다. 일봐 이 새끼야.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임마? 이 새끼야 몰라서 뭐라 임마? 두 사람은 반항하는 나를 질질 끌다시피 끌고 가더니 건물 앞에 세우던 차에 나를 강제로 태웠다. 들어가 이 새끼야. 이 새끼 말이야.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서에 가서 얘기해 자샤. 서요? 무슨 서요? 무슨 서는 무슨 서야 임마. 경찰서지 자식아. 두 사람은 관악경찰서 소속 형사들이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내 질문에 답도 없이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몰아 나를 관악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끌고 가 유치장 안에 가두어 버렸다. 유치장 안에 있던 남자 2명이 술이 덜 깬 얼굴로 부시시 일어나 나를 쳐다봤다. 나를 가둔 형사가 동료 형사들에게 자랑하듯 아이 잡았어. 아이 잠복을 일주일이나 했네. 에이. 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유치장 안에 있는 나를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봤다. 어디 저놈이야? 아이 그놈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래? 난 도무지 영문을 몰라 유치장 한쪽에 엉거주춤 선 채로 지난 며칠간의 내 행적에 대해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서에 잡혀올 만한 짓을 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구태여 따지자면 조금 전 남의 건물 화장실에서 급동을 해결한 게 전부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가 될 만한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똥 싼다고 잡아오질 않았을 텐데. 그러게. 똥 싸는 놈 잡으려고 일주일씩이나 잠복을 하는 형사가 세상에 어딨냐? 다른 게 뭐가 있겠지. 유치장 안에 있던 2명의 남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내게 끌려온 이유를 물었고, 내 설명을 들은 2사람이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얼마 후 유치장에 있던 2사람이 끌려나가 조사를 받고는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고, 이젠 내 차례였다. 나와 임마. 나를 잡아온 형사 중 한 명이 나를 끄집어내 자신의 책상 앞에 나를 앉혔다. 영화 같은 데서 보던 형사들이 범인을 취재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름 김한승이요. 김한승. 나이 16이요. 16. 주민번호 주민등록증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이 새끼가 주민등록증도 아직 안 받은 새끼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 이 새끼야. 형사가 서류철로 내 머리를 한 대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 주민등록증 없는 놈은 똥도 못 싸나요? 라며 속으로만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죄인은 말이 없는 법이다. 왜 그랬어? 왜 그러긴, 똥이 마려웠으니까 그랬지. 죄송합니다. 너 네가 한 짓을 인정하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만. 야, 이 자식 이거 자백했어. 그래? 이 자식 이거 그래도 양심이 있네 이거. 총 몇 군데서 했어? 집을 나와 7개월 넘게 혼자 떠돌아다니던 처지에 그동안 내가 똥을 싼 건물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나. 그래서 난 대충 글쎄 한 4, 50군데 될걸요? 라고 얼버무렸다. 뭐? 4, 50군데? 이 자식 이거 완전 상습범이네 이거 상습범. 이야, 이 형사 큰 건 하나 했네. 큰 건 하나 했어. 형사들은 마치 간첩이라도 검거한 양 호들갑들을 떨었다. 난 남의 건물 화장실에서 똥을 싼 게 이토록 큰 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만일 똥 싼 죄로 구속이라도 되면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용기를 내 형사에게 근데 아저씨 똥 싸서 구속이 되면 얼마나 오래 살게 되나요? 감옥에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임마. 무슨 똥을 싸다 구속이 돼 임마. 제가 똥 싸서 잡혀온 거 아닌가요? 뭐? 가만 있어봐. 너 도둑놈 아니야? 저 도둑놈 아닌데요? 그럼 너 뭐야? 전 거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즈음 봉천동 일대에 연쇄 빈집털이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었고, 나를 검거한 형사들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 얻은 범인의 동선과 하필 그날 나의 동선이 우연히 겹쳐져 나를 절도범으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이었던 거였다.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집 앞에서 잠복을 서던 2 형사는 새벽부터 낡은 더블백을 메고 이곳저곳 건물들을 바쁘게 드나들던 나를 발견하고는 예의주시하다가 자신들이 차 안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집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내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다.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통해 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것과 내가 집을 나와 떠돌게 된 사연까지 대충 알게 된 형사는 같은 경찰관 가족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나를 데려가라는 말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아저씨 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께서 절대로 날 데리러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만에 하나 오시기라도 하는 날엔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전화기를 집어드는 형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 말기 마. 뭐라 하지 마 임마. 야 임마 그럼 너 임마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임마 거지처럼. 자식이. 부모 마음은 임마 다 똑같은 거야 임마. 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니? 어? 부모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널 뭐 얼마나 자꾸 기다리시겠냐고. 어? 아버지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다르시다니까요. 이 자식이 다르긴 뭘 달라 임마. 가만히 있어봐 임마.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악서 강력계인데요. 아드님이 그 남의 집에다가 똥을 그냥 무지하게 싸가지고 우리 형사들이. 형사는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잠시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듯 하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다. 뭐래? 언제 온대?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물었다. 그러게 안 온대네. 응? 안 온대? 응. 뭐라더라? 얘는 뭐 그냥 놔둬도 도둑놈 될 놈은 아니니까 그냥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라네. 거봐요 아이씨 내 말이 맞지. 에이 사람 말을 못 믿냐. 형사는 한편으론 난처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때 한 중국집 배달원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무실 안 소파 테이블에 익숙한 듯 음식들을 내려놓았다. 형사들이 점심을 시킨 모양이었다. 경찰서 안에 금세 짜장면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난 조금 전 화장실에서 나던
짜장면 냄새를 떠올리며 배달된 짜장면들을 쳐다봤다.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보던 양사가 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야, 너 이거 내 거 한 그릇 네가 먹어라. 응? 네가 먹어. 자기의 짜장면을 내게 양보했고 아니요, 괜찮아요. 난 두어 번 사양하는 척하다가 더는 사양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짜장면은 물론 단무지와 양파까지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난 그날처럼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본 기억이 없다. 경찰서에서 먹는 짜장면 맛은 당구장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 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난 봉천동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연세 빈집털이 절도범 덕분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불리 얻어먹고 유유히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도둑놈 잡아오랬지. 어? 누가 똥 싸고 있는 새끼 잡아오래? 일주일 동안 잠복하고 오더니 고작 똥 싸고 있는 그지를 잡아와?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자식아 경찰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 야, 밖에 나가면 소매치기며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 어? 내가 언제 니들한테 간첩 잡아오래디? 야, 그 많은 놈들 다 놔두고 어? 왜 하필 똥 싸고 있는 그지를 잡아와서 어? 애문 짜장면을 먹여보내?